자,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오늘 하는 날이죠. 금요일날 물리 수업. 아직 아무도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사실 혼자 이렇게 쌤도 다 퇴근하고 혼자 이렇게 강의실에 혼자 남아갖고 이렇게 수업하는 게 굉장히 쓸쓸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안 들어오면은 선생님은 굉장히 더 쓸쓸해요. 열도 좀 받고. 좀 들어오세요. 좀 자주 계속 듣길 바랍니다. 왜냐면은 이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제 좀 무료로 좀 제공해주는 컨텐츠죠. 쌤이 그게 그렇게 시간이 막 남아 돌고 막 그래서 이렇게 방송 수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내일도 우리 학원에 방역한다고 수업을 안 한다고 하는데 반드시 좀 앞으로 방송 수업하면은 빼먹지 말고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쌤도 이제 여타 뭐 계속 학원 행사라든지 아니면은 하고 막 인터넷 관계 문제로 수업을 많이 이제 빼먹고 이랬었는데 쌤도 니들이 이렇게 현저하게 안 들어오고 하면은 좀 열정도 떨어지고 이래 돼 버리니까 좀 서로 으쌰으쌰해서 좀 좋게 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물리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우주와 기본 입자. 자, 지금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팽창하는 우주라고 하는 건데요. 페이지로는 100페이지죠. 페이지 100페이지. 팽창하는 우주에서 우리가 좀 봤을 때 제일 처음에 허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허블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 외부 은하에서 오는 빛을 갖다가 쪼개봤어요. 빛을 분광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쪼개보았더니 어떤 일이 발생을 했었느냐. 여기에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전부 나타나는데 까만색 선들이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죠?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주죠. 흡수 스펙트럼이 관찰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프로먼 호프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상 보고 이 은하와 지구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은 저온의 기체 원소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저온의 기체 원소들이 에너지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그 빛 에너지를 갖다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빛 에너지를 쏙 빨아 먹어서 그 빛을 분광시켰을 때 빨아 처먹었는 그 빛 부분에는 이렇게 검은색 선, 빛이 없는 상태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그런데 이 흡수 스펙트럼이 신기한 거야. 누가? 허블이, 와, 이건 개 신기하네. 그래, 집에 와갖고 맨날 똑같은 은하를 갖다가 이렇게 관찰을 해요. 맨날 똑같은 은하를 갖다가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니까 어떤 걸 발견했냐면 이 흡수선이 점점 이쪽이 적색이고 이쪽이 자색, 보라색이죠.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있는데 매일매일 이 흡수선들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더라? 적색 쪽으로 움직이더라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불러줘요? 적색 쪽으로 편이되었다. 그래서 적색 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허블이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왜 이 흡수선들이 빨간색 쪽으로 움직이지? 그것은 뭐 때문이다? 저 멀리 있는 은하가 뭐 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하의 후퇴 때문이다. 은하가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은하가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은하를 모두 관찰을 해보았더니 모든 은하가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거야. 모든 은하가 이렇게 멀어진다는 것은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우주가 뭔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더 대단한 건 허블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허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그럼 허블 법칙은 뭐냐고. 이 허블 법칙에서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 사람은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것을 넘어서 우주가 팽창할 때 은하가 어느 정도 속도로 멀어지느냐, 어느 정도 속도로 지금 멀어지고 있느냐, 그걸 갖다가 알게 된다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굉장히 간단한 식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은하가 후퇴하는 속도 V는 자기가 구해줬는 상수값 허블 상수 곱하기 R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H를 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허블 상수라고 얘기했죠. 그럼 허블 상수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냐? 허블 상수는 뭐 책마다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71 플러스 마이너스 뭐 3 킬로미터 퍼 세크 퍼 메가 파섹.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융합과학 때 다 배웠던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게 뭐냐면 1메가파섹 떨어져 있는 은하는 1초에 71 플러스 마이너스 3km씩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기준이야, 기준. 허블 상수는 기준이야. 거기에서 거리가 이만큼 몇 배 더 멀어지면 이만큼 멀어지게 되면은 더 빨리 멀어진다 이거죠. 곱하기 있는 것만큼 거리가 멀어졌는 것만큼 후퇴 속도는 더 빨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은 멀리 있는 은하는 뭐 한다? 후퇴 속도가 더 빨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거 말고도 허블 상수를 이용하여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속시라고도 하죠. 거기에서 우리가 그 시간을 구해주는 공식이 뭐였습니까? 속력분의 거리였죠. 그럼 요 식을 갖다가 속력분의 거리라는 식으로 고치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식을 바꿨을 때 h분의 1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게 시간이야, 시간. 어떤 시간이냐고. 어떤 시간이야, 이게. 어떤 시간이냐면 우주가 만들어졌는 시간. 즉 우주 나이를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우주 나이를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h분의 1 허블 상수의 역수가 우주의 나이를 의미하는데 그게 시간이야. 그럼 여기에서 한 개 더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뭐 어떤 걸 배웠냐면은 우주에서 가장 빠른 속력은 뭐다? 빛의 속력이다. 이렇게 배웠죠. 빛의 속력. 그럼 빛의 속력으로 우주가 팽창했을 때 지금 우주의 크기는 얼마만큼 되냐 이 말이에요. 얼마만큼 되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구해줄 수 있냐면은 역시나 거속수입니다. 거속시, 거시속 이렇게 불러주죠. 거시속했을 때 거리를 어떻게 구해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속력이랑 시간이랑 곱했을 때, 그러면은 속력이랑 빛의 속력이랑 시간, 우주가 만들어졌는 시간을 곱해버리게 된다면 이건 뭐다? 즉 우주 크기를 얘기를 한다. 자, 그래 정리해야 또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다? 뭘 얘기를 할 수 있어? 우주 나이와 우주 크기를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주 나이는 몇 살인데? h분의 1살입니다. 이게 얼마냐면 약 137억 년 혹은 138억 년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우주의 크기는 뭐다? 우주의 크기는 h분의 c다. 우주의 크기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간단한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간단한 그래프로 우리가 이렇게 나타냈을 때 x축을 갖다가 은하까지의 거리라고 보고 y축을 갖다가 후퇴하는 속력이라고 봤을 때 기울기,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왜 거리가, 이 기울기와 거리와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를 의미하냐면 R분의 V죠. R분의 V면 그냥 H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울기가. 허블 상수, 기울기 자체가 여기서 허블 상수야. 오케이? 그거 봐주시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정비례 그래프죠. 정비례 그래프. X축이 증가할수록 Y축도 증가한다라는 게 정비례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거리가 커지면 흑퇴 속도도 커진다. 이걸 그래프로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기울기는 뭐를 의미한다? h를 의미한다. 한 번씩 이게 거꾸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울기의 역수가 기울기가 h분의 1을 의미한다. 즉 허블 상수의 역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우주 팽창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밝혀졌습니다. 우주 팽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허블에 의해서 밝혀지게 되죠. 근데 이 시대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물리 학자들 중에 깡패가 있었어요. 깡패. 원래 어깨 넓은 사람을 어깨 깡패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은 우주 물리학자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을 뭐 깡패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 물리학의 깡패 누굽니까? 뉴턴을 거부하고 자기의 그 이론을 주장했던 그런 사람이 누구야? 바로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이 뭘 얘기했냐면요. 아인슈타인 너무 작나? 보이죠? 아인슈타인이 뭘 얘기했냐면 정적 우주론이라는 걸 얘기해요. 정적 우주론.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는 커지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은 팽창 우주론을 주장했어. 그럼 사람들은 누구 말을 믿겠냐고. 아인슈타인은 말을 믿고 있었다고. 아니 핫바리가 어디 아인슈타인님한테 지금 덤비고 있냐. 근데 이 와중에 방금 보셨던 허블이 뭐를 밝혀낸 거야? 허블이 바로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걸 밝혀내버린 거야. 적색 편의를 통해서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걸 밝혀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VS 이렇게 떴을 때, 부자 새끼야 이렇게 됐을 때 누가 이기는 거야? 얘가 이겼던 거야. 근데 아인슈타인이 쿨하게 인정을 합니다. 내가 틀렸어. 미안하다. 굉장히 쿨한 사람이죠. 어느 정도 입지에 올라가게 되면 막 그걸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들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능력자는 이런 쿨함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이 프리드만이 팽창 우주론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책 101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시면 그래프가 나옵니다. 프리드만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을 우주에 적용하여서 세 가지 우주 모형을 제시했다. 우주의 시작, 세 가지 우주 모형의 크기는 0에서 시작을 했다. 그래서 세 가지 우주를 구분했을 때 전체 밀도로 구분하여 평평한 우주의 밀도를 인계 밀도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말이 되게 어렵죠. 뭐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니까 너무 어렵죠. 여기에서 그래프가 세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있고 이렇게 있어요. 자,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봤을 때 얘를 열린 우주라고 부르고 얘를 평평한 우주, 얘를 닫힌 우주라고 불러줍니다. 이거를 우주의 크기, 얘를 이제 시간. 이제 팽창하는데 이 세 가지가 있다. 그 팽창에 대한 내용이 얘는 계속해서 팽창한다라는 거고, 얘는 평평한 우주는 그 팽창 속도도 계속 빨라진다는 것이고, 이 평평한 우주는 팽창하는 속도가 일정하거나 아니면은 이 우주 팽창이 스톱되고 정적인 상태가 된다. 닫힌 우주 같은 경우에는 팽창했다가 이렇게 다시 쭈그러든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인데 그 기준값이 있다고. 기준값. 뭐를 기준으로 열린 우주, 평평한 우주, 닫힌 우주가 되냐고. 그게 바로 인계 밀도예요. 인계 밀도. 인계 밀도보다 작으면 닫힌 우주. 인계 밀도를 쌤이 그냥 M이라고 해볼게요. M보다 작으면 닫힌 우주, M이랑 같으면 평평한 우주. 열린 우주는 인계 밀도보다 클 경우에 열린 우주 이렇게 된다. 됐나요? 자, 이게 아인슈타인이랑 프리드만이랑 이렇게 경쟁하면서 이제 프리드만이 이제 주장했었던 이런 내용들이에요. 어쨌든 지금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그걸 또 누가 밝혀냈다? 허블이 이제 팽창한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아인슈타인이 쿨하게 인정했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학자인 사람이 대단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바로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걸 주장합니다. 한국말로 바뀌면 큰 대폭발 우주론. 대폭발 우주론. 빅뱅. 아우, 지금 먹고 싶은 거죠. 빅맥을 되게 먹고 싶어요. 빅뱅 우주론을 주장합니다. 조지 가모가 이걸 주장해요. 조지 가모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빅뱅 우주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한 개의 점이 있는데 이게 커져가지고 지금의 우주가 되고 있고 현재도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죠. 이 사람이 거꾸로 생각을 했는 거예요. 지금 우주가 요란히 크네? 근데 지구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그러면 과거로 돌아갈수록 우주의 크기는 점점 줄어들었겠네. 그지? 과거로 돌아갈수록 우주의 크기는 점점 줄어들었겠네. 그리고 졸라 옛날로 돌아가게 되면 우주는 하나의 점이었겠네. 여기에 고밀도, 고온도, 우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와 모든 물질이 여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밀도도 엄청나고 온도도 엄청 초고온도, 초고밀도죠. 이런 상태의 한 개의 점이었겠네. 이게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폭발을 하게 되었고 지금의 현재 우주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는 대폭발 우주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계산을 하면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모든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인들이 점점 만들어지게 되는데 요거부터 좀 가보죠. 요거부터 우리 물질을 이루고 있는 헬륨 원자를 쌤이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헬륨 원자입니다. 헬륨 원자. 질량수가 4고 원자 번호가 2번인 양성자가 2개, 중성자가 2개, 전자가 2개죠.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애를 묶어서 우리 뭐라 불러줘요? 원자핵이라고 해주잖아. 원자핵. 그지? 원자핵 중에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플러스를 띄고 있는 놈을 양성자, 아무것도 안 띄고 있는 놈은 중성자, 주변에 돌고 있는 마이너스를 띄는 전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양성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중성자 같은 경우에는 쿼크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는 업쿼크라고 하는 것 2개와 다운 쿼크 1개로 이루어져 있고 얘는 업쿼크 1개와 다운 쿼크 2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런 식의 원자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장 작은 입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보면 가장 작은 입자가 바로 쿼크와 전자가 가장 작은 입자예요. 그리고 이거를 기본 입자라고 불러줄 건데 그거는 우리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 대폭발 우주론 얘기를 해보면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물질부터 만들어졌냐고. 어떤 물질부터 만들어졌냐면 작은 입자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큰 입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쿼크와 병입자인 전자가 먼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원자핵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원자가 만들어졌다. 요 순서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보시면 빅뱅 우주론에서 제일 처음에 탄생했던 게 입자가 먼저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경입자, 이 영어로 렙톤이라고 불러요. 렙톤. 6개의 경입자와 6개의 쿼크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갖다 우리 뭐라 불러준다? 기본 입자라고 불러준다고.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뭐가 만들어져?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진 다음에 또 뭐가 만들어져? 원자 핵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원자 핵이 만들어지느냐? 수소와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진다. 헬륨보다 무거운 원자 핵은 일단은 못 만들어져요. 왜 못 만들어지냐면
무거운 원자 핵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걸 해야 돼요. 핵융합 반응이 뭐냐? 이제 작은 질량의 원자 핵이 합쳐져 가지고 큰 원자 핵이 만들어지고 큰 질량의 원자 핵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 헬륨 핵융합 반응을 그냥 모든 핵융합 반응을 하기 위해선 온도가 올라가고 밀도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에너지를 이용하여서 전체를 데우려면, 생각을 해봐. 난로가 있어. 난로가 있는데 한 집이 5평이야. 집이 5평이라 가지고 난로를 가운데 딱 놔뒀어. 그럼 걔 따뜻하겠지. 근데 내가 조금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100평인 거야, 우리 집에. 근데 그 난로 한 개를 갖다 놔봐. 그럼 따뜻해? 안 따뜻하다고. 그러니까 크기가 커지게 되면은 전체적인 온도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비분의 질량이 밀도죠. 분모가 커지면 숫자가 어떻게 돼? 줄어들잖아. 즉 부피가 커지면 커질수록 역시나 밀도 또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온도도 떨어지고 밀도도 떨어지니까 헬륨까지는 됐던까지 만들었는데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그 다음부터 핵융합 반응 못해서 이거보다 무거운 원자 핵은 못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리고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원자 핵이 만들어졌다라는 부분. 이게 3분 때 만들어졌는데, 빅뱅이 폭발하고 3분 때 이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빅뱅 우주론의 증거라서 그래요. 이렇게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고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이제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질 때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가 1대 1로 만들어지게 돼요.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가 1대 1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베타 분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저기에서 배웠죠? 화학에서 배웠어요. 중성자는요, 혼자 있는 걸 좀 불안해해요. 그래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뀝니다. 이걸 우리가 베타 분계라고 불러주죠. 그럼 다른 이름으로 양력이라고도 불러줍니다. 이때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그때 힘을 갖다가 양력이라 불러줘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중성자가 이렇게 있는데 중성자가 쭉 하면서 뭘로 변해? 양성자로 변한다고. 그때 두 가지 입자가 방출돼요. 전자와 오늘 배울 건데 중성미자라고 하는 물질이 튕겨져 나오면서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중성자의 그 개수가 줄어들면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가 몇 대 몇이 되냐면 7대 1이 됩니다. 7대 1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조금 수를 부풀려서 14대 2라고 해봅시다. 근데 아까 전에 헬륨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양성자 2개와 그리고 중성자 2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헬륨이 만들어졌어. 헬륨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헬륨이 만들어졌어. 중성자 2개하고 양성자 2개 섞어서 이제 질량으로만 볼게요. 질량수로만 볼게요. 질량수로 비교를 해봤을 때 각각을 1이라고 잡고 양성자 2, 중성자 2가 섞여가지고 질량이 4가 헬륨이 됐어요. 그럼 나머지 수소는 양성자 1개만 있으면 수소야. 그냥 양성자 1개가 수소잖아. 12개가 남았겠죠. 여기서 2개를 줬으니까. 개수가 아닙니다. 질량이에요. 질량수. 그럼 몇 대 몇이야 이게? 3대 1이죠.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빅뱅 우주론의 증거예요. 이게 왜 증거가 됐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지 가모가 학교에 나와가지고 발표를 할 때 여러분 빅뱅이에요. 우주가 만들어졌어요. 우주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더라고요. 지금 우주에 나가서 조사해보면은 이 수소하고 헬륨이 제일 많을 건데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를 계산해보면 3대 1일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 이제 직접 조사를 합니다. 흡수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직접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로 3대 1인 거야. 누구 말대로? 조지 가모 말대로. 조지 가모 맞네. 빅뱅 우주론 맞네. 이게 증거네. 빅뱅 우주론 증거 맞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뭐까지 만들어져야 돼요? 원자가 만들어져야 되죠. 이 원자라고 하는 게 그게 별거 없잖아. 원자 핵에서 전자 돌리면 그게 원자잖아. 그런데 얘도 중요해요. 얘도 중요해요. 역시나 증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3분 만에 원자 핵이 만들어졌지만 원자가 만들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면은 38만 년. 누구 들어왔구나. 재혁이 들어왔구나. 재혁아 졸라 반갑다. 애들이 안 들어와가지고 쌤 혼자 지랄병 하고 있었는데 네가 들어와갖고 졸라 반갑네. 왜 이렇게 늦었어? 다음부터 듣지 마. 자, 계속 얘기해서 얘기를 할게요. 재혁아 하고 앞부분은 쌤이 계속 지금 녹화를 해놨으니까 유튜브에 띄워줄 테니까 보세요. 자, 38만 년에 만들어져요. 왜 38만 년이냐? 시간이 38만 년이 지나야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이 되거든요. 3000켈빈이 되거든요. 3000켈빈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온도가 높잖아요. 그래, 나도 보고 싶었단다. 온도가 높잖아요. 온도가 높으면은 전자들이 개나 돼요. 전자들이 오만상 나진단 말이야. 원자 핵이 전자를 갖다가 끌어당겨갖고 지 주위에 돌릴 수가 없었어. 그러면 전자가 또 나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빛이 자꾸 얘한테 부딪혀서 산란되어 버리는 거야. 그게 이제 어떤 상태냐면 안개가 꼈을 때랑 똑같은 상태인 거야. 빛이 이제 입자에 산란돼서 공기 중에 물알갱이에 부딪혀서 산란되면서 뿌옇게 보이죠.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불투명한 우주라고 그래요. 불투명한 우주. 근데 38만 년이 되면서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 전자의 나댐이 좀 떨어지게 되면서 전자가 덜 나대게 되면서 드디어 원자 핵이 전자를 지 주위에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빛도 뭐 할 수 있게 됐어요? 빛도 직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지금 우주에 있는 모든 빛이 우주 전체 방향으로 퍼지기 시작하는데 이 빛을 우리는 뭐라 불러주냐면은 우주 배경 복사 이렇게 부르죠. 우주 배경 복사다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조지 가모가. 우주 배경 복사다. 우주 모든 방향으로 이게 퍼졌다. 그렇다면 지구 어디에서도 측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구 모든 방향으로 들어오고 있을 것이다. 왜냐? 우주 전체 방향으로 퍼져갔기 때문에 지구 모든 방향에서 이것이 측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에너지까지. 지금 많은 거리를 지나쳐서 왔기 때문에 우주가 커져서 많은 거리를 지나쳐서 왔기 때문에 파장이 졸라리 늘어나서 지금 들어왔을 때는 빛의 형태 중에 전파의 형태로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다시 쓸게요. 마이크로파의 형태로 들어오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발표를 하고 얼마 뒤에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펜지어스와 윌슨이 이 안테나를 만지다가 TV가 안 나왔고 안테나를 만지다가 막 지붕 위에 올라오고 야 나오나 근데 뭐다가 뭔가 지직 이렇게 잡히는 거야. 어라 요 전파 같은 경우는 방송국에서 보내준 전파가 아닌데 이 전파는 뭐지? 혹시 누가? 조지 가모가 얘기했었던 우주 배경 복사가 아닐까.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측정을 해보니까 진짜 다 측정이 되는 거예요. 진짜 지구 전 지역에서 그게 계속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인공위성을 띄우게 돼요. 제일 처음에 코비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띄우게 되고 코비 맞나? 코비 맞을 거예요. 미안해요. 알파벳 틀리면 미안합니다. 자, 코비라는 인공위성을 띄우게 되고 그 다음에 WMAP이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띄우게 돼요. 그런데 우주 전 지역에서 똑같이 들어와야 할 이 우주 배경 복사에서 굉장히 미묘한 불균일성이 측정이 됩니다. 굉장히 미묘한 불균일성이 측정이 됩니다. 아니 전체 다 똑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왜 이거 불균일하게 들어오지? 왜 그럴까? 우주에 물질이 불균일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 불균일성이 측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왜 큰 의미를 갖게 되냐면 한계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그거죠. 무거운 원소. 무거운 원소가 좀 한계점이에요. 왜 무거운 원소가 한계점이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거운 원자 핵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주에 지금 지구만 해도 헬륨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절도 있고 우라늄도 있고 졸라 무거운 원소 많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빅뱅 우주론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이 무거운 원소가 생겼냐 이 말이야. 무거운 원소는 어떻게 생겨났냐고. 근데 바로 이 불균일성이 모든 사실을 해결해 줍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냐면 이 칠판을 계속 지워야 돼가지고 자꾸 흐름이 점점 끊기죠. 쌤도 그런 거 있었으면 PD가 이렇게 찍어주고 내가 이렇게 쓰다가 칠판 졸라 넓어가지고 이렇게 착착착착 따라오고 막 CD 막 팍팍 막 쾅쾅 막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부럽더라고요. 쌤이 저기 돈 많이 벌면 할게. 친구 좀 데리고 들어와. 친구들 좀 데리고 들어와. 친구들 좀. 그럼 매니저를 따로 구할 필요가 없이 그 매니저를 니들이 할 필요가 없이 쌤이 다 돈 쓰고 하면 돼. 알겠지? 친구들 좀 데리고 들어와. 자, 불균일성. 불균일성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물질이 불균일하게 배열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데는 많이 있고 어떤 데는 적게 있었다는 거죠. 빛이 지나갈 때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지나가기는 힘들고 적게 있는 곳은 뚫고 지나가 버리니까 이 부분에서 있는 이 부분에서는 빛이 이제 측정을 못한다. 많이 있었던 걸 지나쳤던 애들은 이제 측정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불균일성이 생겼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긴 물질이 많기 때문에 질량이 크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끌어당겨 버려요. 그렇게 되면 큰 덩어리의 성운이 만들어지고 별성자의 구름운자죠. 별을 만드는 구름이다 그래서 성운이에요. 그럼 얘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되냐면 이제 별이 돼요. 별. 물질들이 가운데 계속 돌다가 모이면서 더 이상 이제 막 모이면서 더 이상 못 모이는데 계속 끌어당기는 그 중력 수축 에너지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중력 수축 에너지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온도가 올라가요. 계속 모이니까 뭐도 올라가요? 밀도도 올라가며. 이 두 가지 조건은 뭐야? 아까 전에 핵 융합 육이 아니죠. 융합에 필요한 조건이 짜잔 하고 만들어져 버린 거야. 핵융합에 필요한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그때 우주에 가장 많이 있었던 수소들이 4개가 합쳐지면서 헬륨이 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상대성 이론, 질량 결손, 질량이 줄어들어요. 질량 결손. 그 질량 결손이 뭐가 되었다? 빛 우주가 빛 에너지가 되었다. 에너지가 쫙 망치되게 되었다. 이 상태를 우리가 주계열성이라 불러줍니다. 주계열성.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헬륨이 만들어질 때 에너지가 방출되는 단계. 지금 태양과 같은 단계입니다. 태양과 같은 단계인 주계열성 단계가 되게 되고, 주계열성 단계를 뛰어넘으면, 그러니까 수소가 다 떨어져서 헬륨만 남으면
그때 이제 크기에 따라 조금 나뉘지만 질량이 태양보다 어마어마하게 커버리게 되면은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초거성이 만들어져요. 초거성.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질량이 크니까 이제 미안해요. 초고성 상태가 되니까 핵융합 반응을 못 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미안합니다. 핵융합 반응, 수소 핵융합 반응을 계속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때 만들어지는 에너지와 중력 수축 에너지가 필연 관계를 이루어서 딱 그 크기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에너지가 없어져 버리니까 수소가 다 떨어져서 이 에너지가 없어져 버리니까 더 이상 이제 팽창하려는 힘이 없는 거야. 이 팽창하려는 에너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또 쭈그러든다고. 쭈그러들면 또 어떻게 돼? 온도하고 밀도 계속 올라간다고. 온도하고 밀도가 계속 올라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연쇄적으로 다른 핵융합 반응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야. 헬륨이 탄소하고 산소가 되고 쭉쭉쭉쭉쭉 해갖고 어디까지 만들어지냐면은 철까지 만들어지게 돼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고성에서 못 만들어. 그러면은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언제 만들어지느냐?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이라고 하는 초고성이 폭발하는 단계에서 만들어집니다. 뻥 터져요. 뻥 터져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별의 내부에서 못 만드니까 끌어당기다가 결국에 뻥 터지는데 그게 초신성. 그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우주에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우주의 물질들이 뿌려지게 되었고 여러가지 다른 행성들과 별들도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론이죠. 10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굉장히 조금 더 우리 작년에 배웠었던 융합과학 내용을 집어넣어서 디테일하게 조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한 명 더 들어왔어. 준섭이가 들어왔어. 준섭아 개반가워. 준섭아 애들이 안 들어와갖고 쌤이 졸라 서운해가지고 수업하는데 이발이가 빠져갖고 제대로 수업도 못하고 있었는데 네가 들어오니까 졸라 반가우면서 네가 참 밉다.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니? 이런 네가 대답 제일 빨리 해놓고는 늦지마. 자, 그래서 101페이지의 밑에 2번 가속 팽창하는 우주, 급팽창, 대폭발 직후에 우주는 매우 빠른 속도로 팽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이 일어나면서 제일 처음에 가속 팽창하게 돼요. 가속 팽창. 이렇게 속도가 계속 증가하면서 팽창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제일 처음에 물질들이 없어서 그래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물질이 많이 없어서 질량을 가지면 중력을 가지게 되죠. 계속 중력을 가지니까 끌어당기죠. 그래서 팽창하려는 힘을 막는 그 중력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가속 팽창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급팽창하는 이후에 죄송해요. 제일 처음에 급팽창했고요. 급팽창, 졸라 급하게 팽창했고요. 아까 전에 그 원인으로 인해서 급팽창하게 되고 급팽창 이후에는 우주는 중력에 의해 팽창 속력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중력의 효과가 작아지면서 가속 팽창하고 있다. 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급팽창이에요. 제일 처음에 팽창 속도가 졸라 빠르다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뭐를 만드느냐? 중력을 만들어내면서 팽창 속력을 조금 떨어뜨려요. 그러나 우주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주가 커지면 어떻게 돼? 물체와 물체 사이, 은하와 은하 사이, 별들과 별들 사이의 거리가 별들과 별들을 빼고요.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죠. 그러면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은 중력은 제곱배만큼 약해져요. 제곱배만큼. 그리고 자연계에 존재하는 4가지 힘 중에 그 중력이 제일 약하거든요.
무시는 못하지만 중력이. 어차피 중력이 이제 점점 약해지면서 다시 가속 팽창되고 점점 다시 팽창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을 플러스로 좀 알고 가야 합니다. 지금의 우주는 평평한 우주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평평한 우주에 가깝다라고 하는데 내가 아까 채팅을 못 읽어가지고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암흑 물질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 우주의 팽창 속력을 줄일 수 있을 정도로 그 중력이 만들어지려면 지금 우리가 과학기술로 발견되었는 물질로는 팽창 속력을 줄일 수 있을 만한 중력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물질이 있다. 모르는 물질,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어서 이 물질들 때문에 더 큰 이제 저거를 중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팽창 속력을 줄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암흑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맥락입니다. 팽창하는 우주는 중력에 의한 수축 작용에 반대되는 어떤 힘이 존재해야 가능하다. 또한 중력이 작용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속 팽창하는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중력에 반대되는 어떤 힘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가속 팽창하는 거에 대한 반대되는 힘이, 즉 그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게 암흑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지금 계속해서 우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주. 기본 입자 말고 우주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급팽창하는 우주. 그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허블의 법칙부터 시작을 했었죠. 허블의 법칙, 팽창한다라는 것을 밝혀냈다, 우주가. 그래서 프리드만이 우주론, 이 아인슈타인의 그 일반 상대성 이론 방정식을 이용하여 가지고 세 가지 우주 모형을 제안합니다. 열린 우주, 평평한 우주, 닫힌 우주였죠. 열린 우주는 이제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평평한 우주는 팽창 속도가 일정하거나 아니면 팽창을 스톱하는, 그 다음에 닫힌 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팽창하다가 다시 수축하는 그런 우주를 얘기를 해주는데, 그 세 가지 우주를 나누는 기준값이 임계 밀도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임계 밀도보다 이제 커버리게 되면은 이제 닫힌 우주, 그 다음에 임계 밀도와 같으면 평평한 우주, 임계 밀도보다 작으면은 열린 우주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나온 이론이 대폭발 우주론이었습니다. 빅뱅 우주론. 이 빅뱅 우주론을 설명하자면은 두 가지 증거가 있었고, 그 두 가지 증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급팽창하다가 가속 팽창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중력으로 인해서 팽창 속력이 조금 줄었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모르는 물질과 모르는 에너지에 의해서 점점 더 가속 팽창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맞다. 제역이 맞다. 그래서 이제 기본 상호작용과 표준 모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힘이 빠져서 애들이 별로 안 들어가. 힘이 빠져서. 그래도 해야죠. 시간 보자. 19분.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